국회가 이제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 또 슈퍼위크에 돌입을 합니다. 교육부 여가부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네 자리죠. 자,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집중 포화를 외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최교진 2억 원, 그다음에 3일은 원민경, 5일은 주병기 후보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은 낙마할 후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최교진 후보자 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 최 후보자는 22년 전 음주운전 이력, 또 2006년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가 돼 있고요. 또 천안함 음모론 제기와 오늘은 중학교 교사 시절 성적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한 인터뷰가 재조명이 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잘못된 행동이었고 현재는 운전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요. 논문 표절 의혹도 출처 표기 없다는 점은 송구하다. 그런데 연구윤리 기준 정립되기 이전 논문이었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해 14차례 압류 처분을 받은 점이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최주 후보자 모두 청문회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전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맹탕 검증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장관직 수행하는 데는 결정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본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자, 우리 배추도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당위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당위적으로는 지금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적격하냐 사회부총리인데 우리가 공직자는 도덕성과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교조 출신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선출직으로 이제 세종시 교육감을 또 지금 현재 현직이거든요. 그렇게 선출직으로 이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부 장관은 임명직이고 그만큼 또 이게 어떤 교육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전문성 부분은 차치하고 나서 도덕성 부분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도 있죠. 그 다음에 논문 표절과 관련된 의혹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흠결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는 없어서 빅데이터로 이제 우리 시사 1번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출처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인데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어제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 감성 연관어 분석을 했더니 일단 부정 감성어가 70%입니다. 네,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 음주운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가장 크게 음주운전이 부각이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이니까. 그 다음에 표절, 그 다음에 의혹, 그 다음에 의문, 그 다음에 과하다, 또 혼란, 그 다음에 등등등 범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치인과 관련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가 그다지 좀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70%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낙마했던 이준석 후보자 거는 검색 안 해보셨죠? 강선우를 검색해봤는데 그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기간에 강선우를 비교를 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71%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70%면 아주 높은 수준이죠. 물론 이걸 기준 잣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위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강선우 후보자 말고 이 교육부 장관 전 후보자는 이수진이죠. 네. 아니요. 이진숙이죠. 네. 그 정도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내려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려놓으면 상당히 인사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런 정도의 내려올 정도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진숙 전 후보자보다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이제 연구윤리 문제도 있었고 또 학교 내에서의 조교들의 또 학생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구성원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낙마한 것이고, 물론 문제가 있는 측면들이 있죠. 1981년 교인 초임교사 시절이긴 하지만 본인이 그걸 소외하듯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웠고 그 부끄러운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이거를 폭력적인 것으로 너무 부각시키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 됐고 그 뒤에 교류가 있었던 거로 저는 그 인터뷰에서 봤는데, 선생님한테 저도 얻어맞고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90년대 초반인데요. 그런 게 좀 익숙해졌던 시절이었죠.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증오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반성적으로 저는 정책을 피는데 저는 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5년 이내 한 번이면 그냥 원아웃이고요. 10년 내에 2번, 15년 내에 3번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분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지금 반성하고 있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에 대한 대안들을 본인의 삶 속에서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낙마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기준을 좀 들이대면 좋겠는데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최규진 지금 후보자에 비해서는 정말 양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양반이었다? 예. 아니 저는 최규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선생님 자격도 없다, 교사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니 어떻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극좌파적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의 대통령 사망을 뭐 탕탕질로 뭐 하자는 둥,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떤 쌍욕을 한다는 둥, 또 천안함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런 음모론, 특히 또 북한에 뭐 16번이나 가면서 순환공항에 내렸을 때 뭐 어떤 느낀 소외 그런 걸 보면 이분은 교육자가 아니라 정말 치열한 어떤 극좌파 활동가구나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또 내로남불이라는 입장에서 본인이 0.187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0.187하면 아주 만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잘못은 끝났고 교육감 할 때 그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교사에 대해서는 막 중징계 내지는 뭐 그런 것을 내렸단 말이죠. 그 이외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어떤 토지공사 감사 시절에 했던 그럴 때 돈을 뭐 펑펑펑펑 쓰는 거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기본적인 어떤 도덕 기준,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봐서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 김영준 의원님. 네.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그래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잘 알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흔결은 분명히 드러났죠. 저도 그동안에 몰랐던 흔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 교육감에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세종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수준 높은 시민이 사는 동네예요. 고급 소위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사는 공무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도시에서 만약 지금 홍 의원님 말씀처럼 좌파적인 인식을 했고 결함이 많았다면 사실은 3번의 연속에서 교육감에 당선됐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보다는 저기 초등 교육을 전공한 정말 교육 전문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엄결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적임자로서는 분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